안녕하세요. 드라이걸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지인들한테서 가장 보편적으로 연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사연을 받아왔는데, 그 첫 번째는 단 한 명도 안 해봤을 리가 없는 짝사랑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아왔어요. 제 지인 중에 지금 현재 어학연수를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만난 여자애와 관련해서 좀 짝사랑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연을 가져와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학연수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. 타지라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굉장히 급격히 친해졌고,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감정이 생겼습니다. 저는 나름대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아이는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아이는 한국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계속 좋아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, 그 여자아이는 아무래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. 연수 기간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친구를 잃고 싶진 않고,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님 친구로 남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. 우리도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그렇죠. 많이 보기도 했고 경험도 해보셨죠?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친구로 남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한 달 남았으니까 그냥 친구로 친구로 남고 남는다. 한국에 와서 시작한다. 한국에 와서. 왜냐면 현재 남자친구랑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헤어지진 않았으나 나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. 그럼 차라리 한국에서 헤어지고 깔끔하게 만나는 게 낫지 않나. 그때 다시 마음을 고백한다. 지금 했다가 친구도 잃고 뭐 남녀 관계 껴가지고 더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어학연수를 가봐서 알지만 사실 그 타지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한국이랑은 다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고,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잃고 뭐 여자로서의 그 감정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. 이건 기다리는 게 낫다. 한 달 남았으니까. 그치? 지금은 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그 여자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생각할 시간을 드린 후에 감정을 표현하셔도 늦진 않지 않을까. 맞아. 물론 그 전에 계속 호감을 표시하고 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할 거예요. 그죠? 그죠. 연락이 끊어지면 안 돼요. 그러면 인연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개인적으로. 어학연수지에서 저희가 그렇죠. 좋은 관계 유지하시되 아직 고백은 이르다.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.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남자친구랑 만나잖아요. 물론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좀 많이 싸우고 할 수 있는데, 오히려 돌아가서 자주 만나다 보면 오히려 남자친구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.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면 안 사귄 게 더 땡큐야. 왜냐면 그런 분은 만약에 나랑 사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남자친구, 전 남친 어쨌든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흔들려서 괜히 더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실 분이면 어차피 나랑 사귀었어도 갔을 거니까 그냥 그때 가면서 포기하면 돼요. 그쵸. 만약에 지금 고백해서 뭐 그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지고 본인이랑 사귀게 되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연애하다 보면 처음에 물론 좋겠지만 얘가 그 전 남자친구 버리고도 나한테 왔는데 나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. 쭉 맞아요.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, 그러다 보면 또 싸우고, 그게 이제 무한 반복. 그러니까 관계가 어느 한쪽이 확실히 깔끔해야 돼. 둘 다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.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확실히 그 전 남친은 아니죠. 그 남자친구분과 정리가 된 후에 그때 감정을 확인하고 사귀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. 맞아요. 그 후에 연애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어학연수 즐겁게 가신 거잖아요. 공부를 하고 뭐 연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즐기시고 그 여자분이랑도 좋은 추억 만들고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어떻게 보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자분한테 고백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멀리 할 수도 있죠. 그죠? 그냥 복잡하니까. 이제 막 한국 갈 때 되면 사실 되게 정리할 것도 많고 계획 짜거나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기다리세요.
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기다려라. 기다린다. 한국에 가서 음. 다시 한번 그 여자분이랑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사연은 짝사랑과 약간 연관이 있는 사연이에요. 먼저 연락을 할까 말까에 관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츤데레인 선임분이 있어요. 평소에 일 되게 칼같이 하시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. 제가 항상 실수만 하다가 뭐 하나를 잘했는데 그때 그 선임분이 칭찬을 해주시면서 웃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.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때 반했습니다. 그 후에 회식이 있어서 제가 더 친해져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. 좀 무뚝뚝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웠습니다. 번호는 서로 알지만 제가 일적인 연락 말고 사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적인 연락을 제가 해도 될까요?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어려운 좀 사연이죠. 어렵죠. 짝사랑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. 저는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. 무조건 해야죠. 왜냐면 사실 마음이라는 게 표현을 안 하면 모르죠. 모르잖아. 모르죠. 그렇지.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많이 하는 전형적인 실수가 처음부터 엄청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무 들이대는 거. 사실 뭐 그게 되게 멋있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분이 무뚝뚝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. 그냥 정말 뭐 간단하게 별거 아니죠. 뭐 일적인 부분으로 먼저 카톡을 보내는 거죠. 어떻게?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뭐 많이 도와주시고 막 이런다고 했으니까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면 뭔가 답장이 오겠죠. 그럼 이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질문으로써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연락은. 그거 중요하죠.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. 이 사람은, 이 사연자분은 내가 과연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씹히면 어떡하나. 씹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죠. 제 생각에 씹지는 못할 음. 거예요. 왜냐면 같이 일을 하니까. 나 너 좋아해? 이런 카톡 아니면 씹지는 않을 거고. 이제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씹히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뭔가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도 네 뭐 누구씨도 수고하셨어요 하고 대화가 끊기는 게 끝나고. 무서운 거지. 사실 그렇게 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일십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. 그게 지금 걱정인 것 같은데,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? 일을 이제 뭐 처음이시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뭐 그거에 대한 답례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뭐 감사나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. 사실 그게 제일 일에서 만나신 분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. 왜냐면 갑자기 내 후임이 뭐 하세요?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사실 이런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. 아니, 그럼 저는 이거. 이렇게 알바 가기 전에 보라님 오늘 저 커피 사 마실 건데 커피 드실래요? 아메리카노 드실래요? 이런 식으로 혼자 하면 되고. 좋지 않나? 그래도 되고. 좀 새벽에 갑자기 카톡 그건 하면 되게 감성은 안 부담스러우니까. 그런 건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좀 낮에 알바 가기 전에, 아니면 알바 끝나고 오늘 수고하셨어요. 오늘 뭐 고생 많으셨어요. 그날 있었던 뭐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오늘 뭐 그거 뭐 진상 손님 있었다.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. 고생하셨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사실 처음에 가장 친해지기 좋은 방법은 단둘이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뭐 밥자리라든지 술자리처럼 회식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모임을 만드는 거죠. 그런 딱 시간을 만들고 저희 뭐 먹으러 갈 건데, 끝나고 뭐 치킨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?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조금 친해진 후에 이제 연락을 조금씩 주고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뭐 그 이후에 선배님 뭐 오늘 날씨가 더운데 뭐 조심히 오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저는 그런 연락 받으면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일단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해요? 이런 거 안 돼. 뭐 해요? 자요? 막 이런 거. 자유 절대. 그런 거 절대 안 되죠. 뭐 일단은 제 생각엔 자리를 만들어서 친해진 후에 말이라도 몇 마디 더 건네본 후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사실 씹힐 가능성도 적고, 그죠? 저라면 안 씹을 것 같아요. 저도 쉽진 않을 텐데 사실 길게 이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처음부터 막 길게 계속 주고받을 거라는 기대는 너무 하시면 안 돼요.
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가볍게 저 뭐 사가는 중이에요. 이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 목끼리 뭐 먹기로 했는데 오실래요? 이런 연락부터 해라. 그런 사소한 연락들이 점차 습관처럼 긴 연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노력부터 처음부터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바로 썸을 타겠다라는 느낌을 하는 건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. 이게 풍겨지면 바로 부담. 일시 차단. 뭐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. 뭐 그분이 뭐 그 사연자분을 조금 마음에 뒀다든지 호감이 있었다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좀 부담이 되던지 아니면 그냥 짧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있죠. 이거 너무 어렵죠. 저도 항상 먼저 연락할까 말까. 쉽지 않죠. 연락해볼까 말까. 근데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. 맞아. 왜냐면 안 하면 나중에 그게 진짜 미련이 돼요. 나중에 내가 그때 이거 했으면 얘랑 뭐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. 그냥 하고 잘 되든 아니든 일단 하고 그 결과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해.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뭐 같이 일하는 분 어떤 남자분 중에 그분한테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하다가 썸을 탄다든지 잘 됐다라는 상상을 하면 분명히 후회하겠죠. 내가 먼저 연락했던 걸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볍게라도 연락이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정말 뭐라고 답해드리기 어렵죠. 근데 이거 해봐야 안다는 거지 중요한 거. 그쵸. 일단은 연락하세요. 파이팅. 저희가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연으로 저희 지인의 사연이었죠. 그쵸.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거였죠. 뭐 짝사랑. 짝사랑,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라도 나 이런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안녕!